시간이 돼서 바로 2부 포스트 온라인과 현대미술 기획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에도 마찬가지로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1부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분 발표 그리고 5분 질의, 5분 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발표는 코리아나 미술관의 서지은, 박혜진 선생님께서 동시대 전시 기획을 통해 본 신체성 코리아나 미술관 기획전을 중심으로라는 발표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리아나 미술관 큐레이터 박혜진, 서지은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공동 연구를 진행한 관계로 같이 공동 발표 형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여러분이 보시는 그 원고보다는 조금 더 생략된 형태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플라톤주의나 데카르트적 사유에서는 정신과 신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정신을 신체보다 우월하게 인식해왔다. 20세기에 들어 이러한 행위사회적 사유를 탈피하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고, 인간의 의식으로 함양될 수 없는 주체이며 신체를 통해서 지각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고 한 멜러 폼피의 몸 철학은 20세기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예술에서 다뤄지는 신체의 개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신체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60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몸을 주요한 예술 도구이자 매체로 사용하고 몸 또는 몸에 행해진 행위를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는 신체 미술이 중요한 미술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특히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매체의 등장,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자본주의 등의 사회적 문화와 함께 몸을 새로운 인물로서 부각시키며 동시대 미술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그렇다면 포스트 온라인 시대의 예술에 있어서 여전히 신체성은 유효한 주제일까? 본 학회의 기획자 강승희에 따르면 포스트 온라인 시대는 시기적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 인식과 지각 경험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온 2000년대서부터 현대까지를 지칭한다. 이 시대의 예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힘들겠지만 신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미술 영역이 연극, 무용 등 인적 장르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있고 퍼포먼스, 가원 예술 등을 통해 신체성이 기존의 맥락이 더하여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시대 미술에 반영되어 있는 신체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전시라는 구체적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코리아나 미술관의 기업 미술관으로 지난 10년간 모기업인 코리아나 화장품과 연결될 수 있는 신체, 여성 등과 관련한 전시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신체에 대한 탐구를 전시에 반영해온 코리아나 미술관의 다수의 기획 전시 중 특히 동시대 예술에서 나타나는 신체성에 대한 해석이 두드러지는 4개의 전시, 예술가의 신체, 마스커레이드, 댄싱 라마, 퍼포밍 필름으로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시 분석을 통한 신체성 연구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작가론 혹은 작품론 위주의 신체성 논의 또는 장르나 미술 상식적 접근으로 서술하는 신체성 논의의 전시 기획적인 관점을 더하여 관련 논의를 더욱더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전시에 있어 작품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전시는 주제에 따른 전체적인 맥락을 제시해주고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가 동시대 미술의 신체성에 대한 다른 층위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 재료로서의 신체, 정체성 발현의 도구로서의 신체, 다음 예술의 중심으로서의 신체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2010년 5월부터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약 2개월간 진행된 예술가의 신체는 1960년대 이후 서구 현대미술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한 예술가의 신체를 주제로 작가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삼아 다양한 표현 언어를 통해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는 국내의 작가 16인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 국제 기획전이었다. 예술가의 신체는 내용적으로 세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몸을 매개로 한 관계 느끼를 돌아본 타인과 세상과 소통하는 신체,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존재하는 이질적인 몸, 그리고 몸과 정신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완전체로서 바라본 몸으로 사유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1990년대 몸에 집중되었던 미술계의 관심을 고려해보자면 21세기를 맞이한 지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신체와 관련된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다는 것은 다소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진부함을 안겨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전시가 국내의 유사 전시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지점은 예술가의 신체라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또한 전시기획자 배명진은 전시 서문을 통해 이 전시의 목적이 신체의 물질성과 육체성에 감각적으로 집착함으로써 논리와 합리적 이성에 의해 억압된 신체를 해방시키고 탈중심화된 주체를 적극 표방하려 했던 90년대까지 신체 미술을 마주하면서 2000년대 현재 시점에서 예술가의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재사유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적 성격의 탐구에서 머물지 않고 2010년이라는 전시 시점에서 인지할 수 있는 담론적 변화를 전시를 통해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오늘이라는 시점을 유지하는 전시 담론을 통해 90년대에 활발했던 신체 담론의 재조명뿐 아니라 2000년대를 거치며 예술계로서 등장하는 예술가의 신체에 대한 작가들의 접근 방식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언어들, 그리고 예술가가 자신의 몸 자체를 표현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미학적 함의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전시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해준다.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전시의 기반이 되는 서구 미술의 흐름 속에서 예술가의 신체를 살펴보자. 1960년대 이전의 예술가의 몸은 모더니즘 내에서 대부분 가려지거나 억압되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급진적이었던 60년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술의 정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작품의 단순한 내용으로 사용되었던 몸이 캔버스, 붓, 프레임, 그리고 행동의 기반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60년대에는 예술가 자신의 몸을 직접적인 도구로 삼아 작업했던 바디아트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을 정도로 플럭서스, 해프닝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신체 미술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의 예술가의 몸은 빈번하게 퍼포먼스 형태로 제시되고 했는데 이러한 퍼포먼스 작업들의 대부분은 일상의 행동을 새롭게 인지하고자 한 것들이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는 예술가의 신체가 전성기를 맞이하여 보다 격양되고 공격적이며 과도한 행위를 통해 표출하는 그로테스크한 형태의 작품들로 표출된다. 미술사가 캐시 오델은 1970년대를 더욱더 부유하는 주체의 시대, 몸의 대상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몸의 행위들로 체험되는 몸 자아의 소외를 예시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로 묘사하였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미술이론 학술지인 옥토버 등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이론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주체로는 주요한 미술 담론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신체 미술이 감각적인 자극이나 충격적 행위를 통해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면 90년대에는 지배적인 담론을 허물며 비디오 영상과 파격적인 설치를 통해 정상성을 벗어난 비천한 신체, 파편화된 신체, 그로테스크 바디, 사이보그 신체 등을 제시하며 신체의 물질성과 육체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예술가의 신체 전에는 균등한 비율로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가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기획자는 서구 미술의 흐름뿐 아니라 한국 동시대 미술의 맥락 또한 놓치지 않고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한국 미술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민중 미술이 주도했던 80년대의 국내 미술계와 달리 90년대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다양한 매체의 사용, 탈장르, 기존 가치의 해체, 새로운 시스템의 탄생 등 1990년대 한국 현대 미술의 지형들을 그리며 동시대성을 획득한 시기이기도 하다.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만큼이나 한국 미술사에 있어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의 시기였던 90년대의 국내 미술계에서 몸 담론은 큰 화두였으며 자신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예술가의 신체전은 앞서 살펴본 90년대까지 해외 주류 미술계 및 국내의 주요 흐름을 맥락적으로 인지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전시 작품들을 통해서는 2000년대 이후 예술가의 몸이 사용된 예술에서의 신체성의 변화 혹은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지속해오고 있는 예술가의 신체란 주제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 전시 작품 중 피플로티 리스트의 86년작 싱글 채널 비디오와 스텔락의 87년작 퍼포먼스 영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년대에 제작된 작품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게 해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획자의 의도, 즉 이 전시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예술가가 신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사유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감각적 충격과 표피적인 자극으로 넘쳐흘렸던 이전의 예술가 신체들에 대응하여 몸과 몸이 친밀한 소통과 인간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신체, 정신성과 내적 체험을 유도하면서 감각에서 사유로 이행하는 예술가의 신체의 새로운 방향 가능성을 가능해 보고자 한 것이라는 초기의 주요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왜 2010년의 시점에서 이 전시가 펼친 전략이 유효할 수 있었는지 말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신체와 몸짓은 성별, 인종, 계급 등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코리아나 미술관에서는 2012년 마스커레이드와 2015년 댄싱마마 두 전시를 통해 몸을 이용해 정체성을 다룬 예술을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예술가의 신체가 작가 자신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타자 혹은 다른 세계와의 관계, 몸의 사유 등을 풀어낸 전시였다면 마스커레이드와 댄싱마마는 성, 민족, 계급 등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신체를 통해 표출되고 반영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스커레이드는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기 변형의 변장을 시도한 국내외 작가 16명의 작업 30여 점을 소개한 전시고 가면 뒤에 가면, 이성의 옷 입기, 대중문화에 투사된 주인공, 인종과 민족의 중첩을 키워드 삼아 사회적으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불안정하고 양가적인 존재들의 모습을 분류하여 해체된 정체성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퀴어 이론 등 정체성을 둘러싼 핵심 담론들을 건드린 작업을 모아 보여주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는 정체성의 정치학 담론이 1990년대부터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1993년 개최된 휘트니 비엔날레는 유색인 작가의 작업이 다수 포함되었고 성, 에이즈, 인종 등의 문제를 다루는 작업이 소개되면서 정체성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전시는 고 백남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국내에서도 개최되었는데 이 전시를 제외하면 이민자, 성소수자 등이 노출되는 일이 드물었던 국내에서는 정체성 담론을 다루는 전시는 많지 않았다. 1990년대 몸과 관련된 전시들과 작업들이 늘어나면서 원희여현, 이불, 안창호, 김두진 등 일부 작가들이 정체성과 연결된 작업을 제작하였지만 대부분 성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언급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정체성 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주의 역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물간 담론으로 몰리는 분위기로 인해서 크게 이목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말부터는 아트선제센터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개인전 트랜스와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개최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개인전 등 정체성을 둘러싼 전시들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전들과 함께 마스커레이드는 정체성의 이슈를 논의의 중심에 놓은 그룹전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정체성 담론을 특별히 가장, 변장, 그리고 퍼포먼스의 시각으로 풀어낸 전시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였으므로 전시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작가들이었다. 기획자 배명진은 국내에서 변장 및 가장,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된 담론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역사적, 예술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해외 작가들의 작업을 전시에 포함시켰다. 레이 보월이는 1980에서 90년대를 대표했던 아방가르드 문화의 아이콘으로 가면무도의 어릿광대를 연상시키는 과장된 메이크업, 라텍스와 결합된 실체, 오브제로 대체된 복장 등을 통해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아를 표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보월이와 더불어 찰스 아틀라스와 딕 제웰 또한 댄스, 연극, 퍼포먼스를 다루는 대표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들로 세 작가들이 서로 협업하여 제작한 다양한 작업들은 변장의 기법으로 정체성의 이슈를 건드린 작업들 중 상징적인 작업들이다. 보월이의 퍼포먼스를 제웰이 기록한 스탠드 또한 그리고 보월이와 아틀라스의 협업을 기반으로 제작한 비디오 설치 티치 등은 1980에서 90년대 정체성을 담론에 있어서 세 작가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드러낸과 동시에
이들의 미술사적 입지를 확인함으로써 정치의 역사적 중심축을 만들었다. 전시에서 변장기법의 구심점으로 역할한 또 하나의 작업군은 신체 자체의 변형을 가하기보다 복장 도착으로 남녀의 이분법적 구분을 변형시킨 작업들로 잭 스미스의 대표적 황홀한 피조물들이 그 예입니다. 60년대 미국 하위 문화에 속한 복장 도착자, 동성애자, 드래퀸들의 모호하고 에로틱한 제스처를 담는 영상으로서 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격적인 장면들로 당시 상영이 금지되기도 했던 황홀한 피조물들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파격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성 정체성을 신체를 활용해 뒤틀었던 작가의 작업들과 더불어 니키 리의 히스패닉 프로젝트, 펑크 프로젝트 등은 인종적, 세대적, 집단적 정체성이 새겨진 신체와 제스처의 차이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어 전시가 조명한 정체성의 이슈를 보다 넓은 범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에 소개된 작업들은 몸의 변형을 통해 정체성 전문의 주요 이슈인 페미니즘, 퀴어, 젠더, 탈식민주의 등을 건드리는 작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진전이 다소 더디었던 정체성의 정치학을 전시를 통해 소개하고 그 논의를 확장시키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였다. 마스커레이드가 인종, 성, 계급, 민족 등 정체성의 다양한 갈래들을 짚어보는 전시였다면 댄싱마마는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체성을 신체의 재치와 유머로 다룬 작업들을 보여준 전시였다. 1960년대 이래로 지속되어 온 여성주의 미술에서 신체가 늘 중요한 표현 수단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남성의 미술로 대표되고 신성화되었던 서구의 회화와 조각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비물질적이고 일시적인 퍼포먼스는 페미니즘 미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했고 그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는 페미니즘 미술에서 뺄 수 없는 재료가 되었다. 1960년대 말 1세대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들은 본인의 몸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받은 억압을 분출하는 통로이자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는 어떤 다수의 작업들을 보여줌으로써 남성과 가부장제의 불평등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여성성을 돛대화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신체를 이용한 작업들을 많이 선보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주장은 남성의 지위에 여성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한계에 다다른다. 여성주의 작가들은 이후 이론적 맥락을 바탕으로 여성성에 대한 가부장적 관점을 해체하려고 시도했으며 여성 신체의 직접적인 재현 대신 여성성의 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유도하기에 이른다. 또한 남자와의 투쟁이 아니라 여성성 안에서도 발생하는 차이에 주목하면서 여성주의는 점차 저항의 몸짓에서 벗어나 차이에 집중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변모하게 된다. 댄싱마마는 이러한 여성주의의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기획자는 자그릭 낭시를 인용하여 단독으로 존재할 때가 아닌 타자와 상호작용할 때 몸의 의미를 비로소 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2000년대 이후 빈번히 볼 수 있는 축제, 커뮤니티, 관계미학, 참여 등의 동시대 미술의 소통 방식이 상호 주체적인 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댄싱마마에서 신체는 웃음의 코드가 가미된 수행적 매체이자 타자와의 상호 교류의 매체로 사용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페미니즘 이론과 미술 등이 선미술과 같은 미술 잡지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전시는 1999년 제1회 여성미술제 팝치들의 행진에 이어서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 등 단체들이 꾸준히 기획되어 여성주의의 전반적인 동향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1년의 마지막으로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가 국제 비엔날레로서는 막을 내린 이후부터는 주목할 만한 대형 전시보다는 소규모 그룹전과 개인전으로 페미니즘 담론이 지속되었으며 2013년 한국 현대미술사학회가 주최한 페미니즘을 다시 생각한다 심포지엄이 페미니즘 담론에 관한 연구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에 동아시아 페미니즘 판타지아와 함께 댄싱마마가 나란히 개막하면서 21세기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을 전시로서 풀었다. 두 전시 모두 저항적 페미니즘 담론에서는 벗어나 있고 신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동아시아 페미니즘 판타지어가 2000년대 이후 백인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반기로서 동아시아 여성의 타자로서의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댄싱마마는 보다 유의적인 몸짓으로서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전시를 만들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전시 제목 댄싱마마의 영감을 준 아는 위에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전시에서 핵심이 되는 작업이다. 여성에 대한 억압을 해학적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작업으로 할머니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몸짓들이 특정 의미나 저항의 표현을 위해 기록된 안무라기보다 역사와 삶의 기억이 축적된 인류학적 몸짓이며 할머니들과 전문 무용수가 함께하는 춤은 축제의 장에 가깝다는 점을 드러낸다. 비록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가부장적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유교 사회에서 수많은 불평등한 조건들을 감내하고 부당한 상황들이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그 역사는 저항의 몸짓으로 표출되지 않고 오히려 흥으로 풀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할머니들의 춤사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여성주의가 서구에서 태동한 이론일지라도 국내 맥락에서 충분히 현대화된 21세기형 여성주의의 관점을 가진 작업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점이 전시를 통해 잘 드러났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몸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또 시작이 되고 또 미디어 또는 아니면 에이전트로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실제 미술 사례들 또 전시 사례들을 통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질의를 바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트앤컬처 최현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소감으로 2000년대 이후에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4건을 통해서 몸의 담론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담론과 또 미술사적 논의를 교차하면서 서술하신 점이 좋게 느껴졌고요. 정리해보면 그 2010년 예술가의 신체전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1990년대 몸 담론을 보았고 또 2012년 마스커레이드 전이 정체성의 정착 및 탈시민주의 담론을 다뤘다면 2015년 댄싱마마 전이 이제 여성주의 담론을 다루고 마지막 파트에서 퍼포밍 필름 전 전시는 이제 미술사적 관점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그 무빙 이미지 전시의 기록적인 속성을 몸과 결부시키는 것으로 서술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코리아나 미술관의 자체적인 전시사 안에서도 특별히 이 네 전시를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 대상으로 선택한 계기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그 코리아나 미술관과 관계된 거기도 한데 그 코리아나 미술관이 사실 무빙 이미지 속 몸을 비중 있게 다뤄온 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댄싱마마 전을 봐도 그 출품작들이 여성의 몸을 해방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권력 관계를 해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피사체의 어떤 그러니까 여성의 그 감각하는 몸의 재현이 무빙 이미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나아가 그 무빙 이미지 기술과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인간 신체의 관계가 논문이 다루는 전시를 좀 관통하는 요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에 침투한 온라인 세계 양식과 그 몸이 마주하는 감각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또 작품으로 전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런 기술이 인간의 지각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몸에 달라진 감각 또는 달라진 그 재현의 몸의 질감 같은 것을 담아내는 그 포스트 인터넷 시대 자체를 좀 그 신체성과 결부해서 드러내는 기획이 사실 아직까지 잘 보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리아나 미술관의 몸 관련 전시 아카이브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03년 개관 이후에 한 거의 50건에 가까운 전시들을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모기업이 화장품 기업인 관계로 주로 이제 여성 신체, 자연 등과 관련된 전시들을 이제 개최를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체와 또 신체를 그 매체로 다루는 장르인 퍼포먼스 그런 쪽으로 이제 전시를 기획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시들을 먼저 이제 좀 이렇게 추려봤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2010년대 이후에 기획된 전시들 중에서 어떤 미술사적인 담론들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전시들을 선별을 하다 보니까 오늘 논문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룬 4건의 전시들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답변드리자면 이제 아쉽게도 오늘 나가는 그 말까지는 저희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 아카이브 저희만의 전시 아카이브에서 4건의 그 전시를 연구하면서 또 예술 재료로서의 신체 그리고 정체성 발현에서 도구로서의 신체 그리고 다원 예술의 중심으로서의 신체를 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해서 신체 관련한 담론과 이런 것들이 미술 속에서 스며들면서 퍼포먼스든 아니면 무빙 이미지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미술에서 발현이 됐는데 그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끊어져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그 주요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저희가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섹션 그 3개의 골자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이제 포스트 인터넷 담론이 또 들어오면서 어떤 정체성의 문제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정체성도 있지만 어떤 가상성과 현실에서의 그런 정체성 문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계와 인간 그리고 디지털 매체와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그 관계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신체성의 담론에 연결지어서 계속 변형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그러한 담론들을 집중해서 탐구해오고 또 전시에서 큰 맥락 속에서 뭐 스킨이라든지 어떤 헤어라든지 각각의 세부적인 주제를 정해서 여태까지 연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체성의 다른 변화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기존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전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좀 더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시적절한 주제를 찾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미술사적이나 저희 한국에서의 전시의 전시사적 흐름에서 결부되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